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인수위를 향해서 비판을 했는데 점령국 놀이다. 그러니까 인수위에서는 발목 잡는 언행을 삼가라 라고 또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불꽃이 팍팍 튀긴 겁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인수위의 불법적인 월권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나무인격으로 점령군 놀이에 빠져서 법과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점령군도 아니고 총독부도 아닙니다. 부적절한 거친 표현으로 인수인계를 방해하고 심지어는 발목을 잡는 듯한 언행은 삼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촉구합니다. 자, 민주당과 인수위 간에 무슨 총독부 얘기도 나오고 아나무인 점령군이라는 강도 높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청와대에서도 대우조선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강도 높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박수현 수석 이야기 들어보시죠. 아니 대통령 동생하고 대학 동창이면 그게 무슨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당선인께서 나오신 대학의 동창들, 동문들은 그럼 새 정부에 하나도 기용 못합니까? 그렇게 하면 그것이 알바끼고 낙하산입니까? 대선 직전에 이사회 회의를 열어서 대우조선 사장이 선임된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 동생의 동창이다라는 논란이 일었고 인수위에서는 알바끼다라고 비판을 했고 청와대 박수현 수석은 조금 전 아니 그럼 동기 동창들은 새 정부에서 하나도 안 쓸 거냐라고 격앙된 비판이 나온 셈입니다. 관련해서 여론조사 하나가 보도됐는데 대우조선 사장 선임 알바끼냐 아니냐 함께 보시죠. 자, 여론이 뭐 팽팽합니다. 일단은 알바끼다라는 여론은 많습니다. 42.72 알바끼다. 38.5는 알바끼 아니다. 18.8은 나 모른다. 라고 응답이 나온 겁니다. 모른다는 여론도 꽤 많습니다. 알바끼냐 아니냐를 두고 청와대와 인수위 간의 신경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좀 결론을 내려주시죠. 이거 알바끼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여론조사에 저한테 왔다고 하면 네. 알바끼라고 저는 거기에 한 표를 던질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이유는 일단 청와대에서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청와대에서는 관여를 안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누구의 알바끼냐면 산업은행의 알바끼다 저는. 아, 주체가 좀 다르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우조선해양을 이제 민간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민간 기업이지만 사실은 순수한 민간 기업이라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우조선해양이 굉장히 부실 기업이거든요. 더군다나 2011년도인가요? 굉장히 뭐 분식 해결할지 네. 여러 가지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봐서 국민의 혈세가 4조 이상 투입이 됐고 그로 인해서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실질적으로 주식을 55.7% 갖고 있어요. 예. 더군다나 국민연금이 또 5% 이상 갖고 있거든요. 영향력이 상당했군요. 그럼 전체적으로 60% 갖고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의 사장이랄지 사회이사랄지 부사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막강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물론 산업은행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정상화 추진위원단에서 추천한 후보를 선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개입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상화 추진위원단 자체가 사실은 산업은행에 입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 임명 과정에서 보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3월 14일 날 대선 끝난 후잖아요. 예. 그날 회의를 하기로 해놓고 3월 8일 대선 전날로 앞당겨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취지를 보면 산업은행에서 좀 상당히 의도성이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은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혈세가 투입이 됐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부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살릴 것인지 말 것인지 특히 산업은행에서 계속 추진해가지고 현대중공업과의 어떤 합병도 사실은 EU에서 반대해서 부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떤 정부와 정책 공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업은행에서 독단적으로 한 것 자체는 사실은 맞지 않다고 보고 산업은행 회장이 이동걸 회장이에요. 알바끼다. 네. 예. 전재수 의원님. 네, 그러니까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에 정답이 있습니다. 여기 국민 혈세가 4조 원이 들어갔어요. 예. 국민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전체 지분의 55%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 혈세가 들어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빨리 이 대우조선해양이
말하자면 조선 경기가 지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화돼야죠. 예, 빨리 정상화를 시켜서 국민 혈세 4조 원을 빨리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비전문가 낙하산 정권이 개입해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는 이 조선 산업을 모르는 사람 보내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이 양반 전문가다. 완전 전문가입니다. 이 대우조선해양의 공채 출신으로 해가지고 대우조선해양에서 쭉 커온 요 부사장을 맡고 예. 있는데 이 조선 소장 아닙니까? 완전 전문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개입하고 정치권에서 개입 안 하고 그 내부에서 커온 분 전문가를 사장으로 해가지고 빨리 국민 세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일절 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일절 개입을 안 한 겁니다. 관여했다. 알밖에 아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인수위에서 그렇게 알밖에 했다라고 하려면 적어도 두세 군데 정도 크로스 체킹을 하고서 인수위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거 전혀 안 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강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양한 의견들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한국 보도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했는데 흥미로운 장면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군요. 함께 보시죠.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사진 찍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신 또 거예요? 이렇게 언제 살아계셨? 돌아가셨죠? 아마 이게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굉장히. 당장님이 엎어폰 날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저는 너무 새도 꼬이 만드니까 깜짝했어요. 평생 수백만 번의 셔터를 누르실 겁니다. 그야말로 몇 장의 사진이 우리 사회를 바꾸고 또 역사를 변화시킵니다.